미 의회가 시효를 이틀 앞두고 2015 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뉴욕 직능단체협의회 차기 회장에 이상호 내일협회장이 선출됐습니다. 미주 탈북자 인권협회가 종북 논란에 휩싸인 재미동포 신은미 씨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한인 노인층의 빈곤율이 20%가 넘으면서 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 이민 영주권 문호가 4개월 연속 회속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정부가 다행히 셧다운 위기를 넘겼습니다. 의회가 시효를 이틀 앞두고 2015 예산안에 합의했는데요. 우려했던 대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의 예산은 내년 2월까지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회가 예산안 시효를 이틀 앞둔 9일 밤 1조 1천억 달러 규모의 2015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연방기관은 1년치 예산안을 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하원 세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집행하는 국토안보부의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2월 말까지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중간선거에서 상원 의석 9석을 추가해 내년 1월부터 다수를 점하게 되는 공화당은 이를 기회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위한 예산 집행을 막고 행정명령을 철회하도록 다시 압박할 예정입니다. 이미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지난 4일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백지화하는 법안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예산안에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와의 전쟁을 위한 자금과 서아프리카 에볼라 사태를 위한 자금도 추가됐습니다. 합의된 예산안은 상하원 승인을 거쳐 오바마 대통령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뉴욕 직능단체협의회 차기 회장에 이상호 내일협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의장 선출 방법을 놓고 이견을 보인 일부 단체장은 협회 탈퇴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협의회는 어제 저녁 플러싱에서 열린 정기 원래회에서 회의에 참석한 9개 직능단체장 중 7개 단체장의 동의로 이상호 내일협회장을 차기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의장 선출에 앞선 논의 과정에서 권영현 뉴욕 경제인협회장과 최현철 뉴욕 수산인협회장은 각 단체장들이 순번대로 의장을 맡아야 한다며 정관에 없는 선출 방식에 의의를 제기하고 회의장을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협의회는 거수 투표를 진행하고 단독 후보로 출마한 이상호 내일협회장을 전원 찬성으로 차기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신임 의장에 오른 이상호 회장은 이견을 보인 두 단체장들을 만나 의견을 나누겠다며 화합하는 협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 협회 의장의 준비를 좀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 단체장님과 저희 협회에 14개 단체가 있는데요. 화합하는 협회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어깨가 무겁고 힘들지만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전직 의장님들의 또 하신 사업에 누가 되지 않는 그런 단체장으로 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한편 투표 참여를 거부했던 권영현, 최현철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경제인협회와 수산인협회는 직능단체협의회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주 탈북자 인권협회가 종북 논란에 휩싸인 재미동포 신은미 씨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의 현 상황과 주민들의 진짜 생활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북한을 옹호하는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는 신은미 씨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와 미주 탈북자 인권협회가 재미동포 신은미 씨를 규탄했습니다. 오늘 오전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미 동북부 재향군인회, 미주 탈북자 인권협회, 미주 탈북자 선교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종북 논란에 쌓인 신은미 씨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주 탈북자 선교회 마영애 대표는 신은미 씨가 보고 말하는 호사스러운 북한은 진짜 북한의 모습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세습 독재 아래서 노예 같은 삶을 간간히 유지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살인 정권의 대변인 신은미 씨를 즉각 체포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단언컨대 신은미 당신은 자신이 머물던 곳 수십 미터를 벗어나기 전에
저녁 5시부터 새벽녘까지 평양 주민들을 감시하기 위해 독재 세력들이 풀어놓은 8천여 명의 기동 타격대에 의해 체포되고 간첩으로 지목되어 온갖 수모를 겪으며 제발 달라며 몸부림을 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미주 탈북 여성은 자신이 탈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고백하며 왜곡된 북한의 현 실상을 밝혔습니다. 저희 아빠가 그 지역에서 재판을 받았는데요. 재판도 한국 같은 재판이 아니에요. 이제 지역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아빠 이제 블랙 천을 이제 씌우고 재판을 하는데 진짜 주민들이 아빠한테 돌을 던지는 것을 제가 10살 어린 나이에 봤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이제 북한에서 짜여져 있는 그 북한 정권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 보고 와서 북한을 다 안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그거는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거고요. 탈북자 협회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돌아가고 싶은 고향은 세습 독재가 사라진 자유와 희망의 땅이라며 어불성설로 동포들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신은미 씨의 엄단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건 과연 축복이기만 할까요? 실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노년이 길어지면서 노후 대비가 점점 중요해지는데 한인 노인들의 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미 은퇴자 협회는 9일 아시안 노인 경제활동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서 뉴욕과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일대의 65세 이상 한인 노년층의 연 가구당 중간소득이 2만 1,382달러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아시안 노년층의 연 가구당 중간소득 4만 3,389달러보다 무려 2만 달러 이상 적은 것입니다. 미국 내 27개의 아시안 커뮤니티 가운데 25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마샬계와 미아오계 등 극소수 커뮤니티를 제외시킬 경우 사실상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안 커뮤니티 가운데 가장 중간소득이 높은 커뮤니티는 말레이시아계로 연 중간소득이 9만 625달러에 달했고 그 밖에 인도계는 6만 7,827달러, 필리핀계 5만 3,831달러, 일본계 4만 3,824달러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한인 노년층의 빈곤율은 20.8%로 조사돼 5명 중 1명은 극도로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내 전체 노년층의 평균 빈곤율 9.5%보다 무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 이민 영주권 문호가 4개월 연속 회속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업 3순위 신청자들의 수속 기간이 2년 이내로 크게 단축될 전망입니다. 연방국무부의 2015년도 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 우선수속 일자는 2013년 6월 1일로 지난달과 비교해 7개월 앞당겨졌습니다. 취업 3순위 문호는 2015 회계연도 첫 달이었던 10월에 6개월, 11월에 8개월, 12월에 5개월씩 연속 급 진전된 바 있습니다. 이어 1월 문호에서도 7개월 빨라지면서 4개월 만에 무려 2년 2개월이나 진전했습니다. 취업 3순위 신청자들의 영주권 수속 기간이 2년 이내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방국무부는 앞으로도 2, 3개월씩 지속적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취업 3순위 외 1순위와 2순위, 4순위 종교이민과 5순위 투자이민은 9월에도 전면 오픈됐습니다. 가족이민 문호는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인 1순위만 2주 후퇴했고 나머지 부문은 1주에서 5주가량 소폭 진전됐습니다. 특히 영주권자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B는 2008년 4월 1일로 7주 진전됐습니다. 플러싱 곳곳에서 대형 개발 공사가 이어지면서 교통체증과 소음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퀸즈 보로장이 전담 태스크포스를 추진하고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멜린다 캐츠 퀸즈 보로장이 9일 퀸즈 공립도서관 플러싱 분원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아시안 언론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캐츠 보로장은 최근 플러싱 커먼스 등 대형 개발 공사가 진행되면서
플러싱 지역의 교통체증과 소음 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뉴욕시경과 소방국, 빌딩국 등이 참여하는 플러싱 태스크포스를 조직해 각종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플러싱 지역은 지난 1월부터 구 공영주차장 자리에서 플러싱 커먼스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밖에도 41번가 선상에 위치한 플러싱 제3 공영주차장 부지에도 재개발 계획이 예정돼 있어 지역 혼잡이 과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캐츠 보로장은 제3 공영주차장 부지에 현재 6개 업체가 입찰 경쟁에 뛰어든 상태라며 공사가 시작된 후 예상되는 각종 문제들을 플러싱 태스크포스를 통해 미리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국내 거주자 판정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는 2년 동안 6개월 이상을 한국에 거주하면 국적에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됩니다. 한국 국회는 지난 2일 소득세 과세를 위한 거주자 판정 기준을 강화한 개정 법률안을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2년 중 183일 이상을 국내에 체류할 시 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거주자로 판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는 외국인이라도 2년간 한국 내 거주 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현재 OECD 국가의 대부분은 이와 같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1년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이를 악용한 조세 회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등은 이러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이번 법률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한국에서 치러진 SAT 시험에서 또다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벌써 3달 연속인데요. 한국 내 과열 교육 현상이 빚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난 6일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치러진 SAT 시험의 응시생 일부가 감독들에게 시험 전 문제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 제보에 따르면 이번 문제가 지난 3월 미국에서 치러진 SAT 문제와 동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의 입시학원이 가짜 수험생을 미국에 보내 SAT를 치르게 하거나 학생들이 SAT 시험 후기나 문제를 공유하는 웹사이트 컬리지 컨피넨션 등을 통해 문제가 유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 전문가들은 학생의 부정행위가 발각될 경우 시험을 무효화시키지만 재시험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미국에서 치러진 시험 문제를 해외에서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 유출을 돕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서 SAT 시험 문제의 유출 의혹은 지난 2006년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한국에서 치러질 예정이었던 SAT 시험 자체가 취소된 바 있어 한국의 이미지 실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겨울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도로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하루 종일 뉴욕시와 뉴저지, 커네티컷 등 미동부 지역에 시속 50마일에서 60마일에 달하는 강풍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비로 뉴욕시 저지대와 롱아일랜드 리너스트, 엘로드 지역, 뉴저지 리틀 페리 등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고 차량 운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일부 주택가는 바로 집 앞까지 침수되거나 정전되는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뉴저지의 경우 버겐필드 1.33인치, 하우스런 1.17인치, 리치우드 1.1인치 등 1인치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한때 인근 강에 범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뉴저지 I-295번 고속도로에서는 빗길 교통사고가 발생해 23세 남성이 현장에서 즉사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11일인 내일 오전에도 눈이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